보증인 없으면 수술이 어렵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누구도 예상 못한 한마디가 병원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병원 내 이름으로 세운 거야. 수술해. 평생 며느리에게 무시만 당하던 시어머니, 그녀가 조용히 꺼낸 한마디로 세상이 뒤집혔다.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던 며느리 앞에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통쾌한 반전. 이건 부자 시어머니의 플렉스, 그리고 사랑으로 되갚은 인생의 복수극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닭이 울고 개는 하품을 하고 있었다. 낡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마당을 쓸고 있는 시어머니 김정순 68세. 회색 가디건에 고무장화,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다. 그날은 아들 부부가 처음으로 내려오는 날이었다. 몇 년째 서울에서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던 아들이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었다. 정수는 새벽부터 마당을 쓸었다. 아들 좋아하던 고구마도 굽고 방도 정리하고 이불도 새로 빨았다. 도훈이가 오랜만에 오는데 반찬이라도 잘 해줘야지. 그 마음 하나로 아침부터 분주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마당에 낯선 소리가 울려 퍼졌다.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온 하얀 외제차 한 대. 그 차 문이 열리고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내렸다. 첫인상은 차가웠다. 시골 공기에 어울리지 않는 향수 냄새, 눈가엔 선글라스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당을 한번 훑어보고 입을 삐죽 내밀었다. 여기가 시댁이에요? 공기부터 다르네요. 시골 냄새랄까?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요. 밥은 먹고 왔어요? 그녀의 손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러나 서연은 흙 묻은 손을 힐끗 보고 살짝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 손에 흙이 좀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서늘했다. 도훈이 머쓱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했다. 서연아, 어머니는 매일 밭일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밭을. 아, 그렇구나.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눈빛엔 미묘한 불만이 묻어 있었다. 정수는 손수 만든 나물과 된장찌개를 내왔다. 서울 음식은 짜다더라. 이건 싱겁게 했어. 그러자 서연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어머니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조금 향이 강해서요. 요즘은 이런 음식 잘 안 먹거든요. 도훈이 어머니 눈치를 보며 밥을 떠먹었고 정수는 괜찮다는 듯 웃었다. 입맛이 다르지. 요즘 아가씨들은 그러나 그 미소 뒤에 담긴 쓸쓸함은 누구도 몰랐다. 그날 밤 부부는 방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 진짜 이 집에서 살 수 있겠어? 벽에 곰팡이, 바닥 삐걱, 냄새까지. 내가 돈 모아서 새 집 짓자. 시골이라도 좀 깨끗하게. 그래도 어머니 마음은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현실적으로 봐. 이대로 살면 나까지 촌스러워 보여. 정수는 방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부엌불을 끄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눈엔 서운함보다 오래된 인내가 있었다. 손끝에 묻은 흙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돈이 있으면 세상이 다 내 편 같지. 근데 사람 마음은 돈으로 못 사는 법이야. 그녀는 마당 끝 장독대에 걸터 앉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는 가운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도 인생이 참 재밌어. 언젠간 이 며느리도 알겠지. 서연은 화장품을 정리하며 거울을 봤다. 어머니는 진짜 촌스러워. 근데 좀 순하긴 하네.
그러다 잠시 묘한 불안이 스쳤다. 근데 왜 저렇게 여유롭지? 그 불안은 아주 짧았지만 그날 이후로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기분이 자라났다.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서로의 눈빛은 스쳤고 말보다 더 많은 게 오갔다. 단 한 번의 시선 속에서 이미 운명은 방향을 틀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대리 승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서연은 동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이 들었다.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이라도 좀 줘야겠네.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날 저녁 서연은 친구들과 식당에 모였다. 테이블 위엔 샴페인 잔이 놓이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시어머니요? 시장에서 떡 파세요? 근데 진짜 귀여우세요. 제가 용돈 드리면 세상 다 가진 표정이 되시더라니까요. 그 말에 친구들이 야 효녀다 하며 웃었다. 서연은 기분이 좋았다. 자신이 성공한 며느리라는 뿌듯함에 젖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서연은 정순과 함께 시내 외식에 나섰다. 아들이 출장 중이라 둘만의 식사였다. 시골 어르신에게 좋은 추억이 될 거라며 서연은 도심 한식당을 예약했다. 정수는 낡은 가디건에 손수건을 메고 나타났다. 흙 묻은 손을 하염없이 문질러 닦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데는 처음이네. 참 좋다. 서연은 살짝 당황했다. 어머니, 다음엔 좀 차려입고 나오세요. 여긴 예약 손님만 받는 데라. 그녀의 말투엔 은근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정수는 그저 웃었다. 옷보다 마음이 더 단정하면 됐지요. 직원이 와서 메뉴판을 내밀었다. 오늘 한정식 코스는 1인 17만 원입니다. 정수는 놀란 듯 두 눈을 크게 떴다. 허허, 밥 한 끼가 이렇게 비싸나? 그 말에 서연이 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 저희가 그냥 일반 백반으로 할게요.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자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이런 데 처음이라. 그 한마디는 작았지만 직원도 주변 손님도 다 들을 만큼 선명했다. 순간 정순의 얼굴에 미묘한 그늘이 드리웠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다. 백반이든 뭐든 다 고마운 밥이지.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자 서연이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낼게요. 그래도 며느리가 대리됐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출세했네. 정순의 표정엔 웃음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멀었다. 식당을 나서며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 한켠은 흐렸다. 집으로 돌아온 뒤 마루에 앉아 손가락 마디를 주물렀다. 오래 일한 손가락 관절은 굵고 휘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단단했다. 흙이 닦이지 않은 손끝이 반짝였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말했다. 내가 아니면 시어머니 저런데 언제 와보겠어? 그 말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몇 주 후 서연은 남편 도훈과 함께 어머니를 불렀다. 이번엔 내가 어머니 맛있는데 모실게요. 요즘 유명한 중식집이에요. 도훈은 그런 서연의 태도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제 좀 다정해졌네. 하지만 그 다정함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체면용 친절이었다. 중국풍 인테리어, 벽에는 용 그림. 직원이 물었다. 세 분 맞으시죠? 네, 3명이에요. 정수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런 데는 참 화려하네.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분위기 연출이래요, 어머니. 음식이 하나둘 나왔다. 새빨간 탕수육, 기름 냄새, 그리고 조심스레 젓가락을 드는 정순. 이거 고기 맞지? 색이 좀 낯설다.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에요. 시골 음식이랑 달라요? 저기요. 주문하신 건 세트가 아니라 단품이셔서 반찬 리필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정수는 민망한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괜찮아요. 나는 배불러요. 하지만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괜히 창피하게 굴지 마세요. 여긴 그런 거 서비스 없어요. 그 말은 종업원 귀에 그대로 들어갔다. 직원이 잠시 정순을 쳐다봤고 정순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밥값은 다 내줄게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낼게요. 됐어요. 내가 낸다. 정수는 낡은 지갑을 열어 현금을 꺼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묘한 안쓰러움이 있었다. 정수는 손에 남은 영수증을 접으며 말했다. 요즘은 참 세상이 다르네. 밥값보다 눈치가 더 비싸. 도훈이 어머니를 보며 작게 말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밥은 배를 채우는 거고, 마음은 사람이 채워야지.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그냥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또 명언이네. 그녀는 몰랐다. 그 명언이 곧 현실이 될 거란 걸. 휴대폰 진동이 끝없이 울렸다. 결제 미납, 장기 연체 경고, 한도 초과가 번갈아 떴다. 탁자 위엔 영수증이 산처럼 쌓였다. 불이 켜진 부엌, 라면, 냄비에서 김이 올랐다. 어젯밤 남편 도우는 할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가 끝내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버렸다. 서연은 화면을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왜 하필 지금이야? 밖에선 비가 내리고 빗물 소리가 유리창에 박혔다. 바닥 위 카드 봉투가 축 늘어졌다. 그날 점심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떴다. 구조조정 안내. 사무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의자를 걷어차는 소리, 누군가 욕을 삼키는 소리가 뒤섞였다. 오후엔 더 큰 소식이 왔다. 모회사 유동성 위기.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던 대로 미소를 그리려 했지만 표정은 어색하게 갈라졌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승진 배지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반짝임은 묘하게 싸늘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부장과 인사팀이 다가왔다. 봉투 하나. 미안해, 서연 씨.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 말은 늘 같은 톤으로, 늘 같은 속도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위로였다. 서연은 양손으로 봉투를 잡아챘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공구가 정리되지 않은 탁자 위에 빨간 글씨의 통보서가 놓여 있었다. 계약 해지. 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연아, 내가 당분간은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대출 상담사였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단단했다. 연체가 길어지면 신용 등급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만 방안을 채웠다. 며칠 뒤 카드가 정지되고 집은 경고장을 받았다. 눈앞이 하얘진 서연은 결국 시골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잠깐만 도와주세요. 곧 정리되면 바로 갚을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그래. 내려오너라.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마당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고 부엌 창문 틈으로 된장국 냄새가 스며 나왔다. 비에 젖은 장화는 문 밖에 기대어 말리고 있었다. 정수는 오래 쓰던 국자를 들고 서연을 맞았다. 왔냐? 길 미끄럽지 않았니? 서연은 애써 웃었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 미소 뒤엔 쓴물이 올라왔다. 식탁에 앉자마자 서연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사실 돈이 좀 필요해요.
몇 달만. 정수는 국을 떠 서연 앞에 놓았다. 뜨거우니 조심해. 속부터 좀 녹이고 말하자.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요? 카드도 막혔는데. 굶으면 생각도 거칠어진단다. 배부터 채우고 울면 덜 서럽지.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를 반복했다. 뜨거운 김이 눈가를 스쳤다. 억울함과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켜 목 안쪽이 타들어갔다. 도훈이 조심스레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우리가 이번에 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사람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지. 근데 일어나는 방법은 되게 똑같아. 먼저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일한다. 비가 잦아들고 개구리 울음이 들렸다. 정수는 장독대 뚜껑을 들어 향을 맡았다. 서연이 뒤에서 물었다. 어머니는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 정수는 한참 살핀 뒤 뚜껑을 덮었다. 무서울 때가 많았지. 근데 눈앞만 보면 더 무서워. 조금 멀리 보면 길은 항상 있더구나.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들꽃처럼 사근사근한 위로였다. 서연은 대출 창구에 앉았다.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담보가 없으셔서요. 보증인 있으시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보증인.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은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자존심이 앞섰다. 괜찮아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세상은 평소처럼 아름다웠다. 당장 무너지고 있는 사람만 모를 뿐이었다. 정수는 다시 밥상을 차렸다. 된장국, 김치, 계란찜. 먹자. 서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 한복판의 돌덩이가 아주 조금 녹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저는요. 늘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성공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수는 손수건으로 그릇 가장자리를 닦았다. 사람은 잘 될 때도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안 될 때도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해. 그 둘 사이에서 버티는 게 품격이야. 그날 밤 서연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언젠가 자신이 던졌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어깨를 콕콕 찔렀다. 괜히 창피하게 굴지 마세요. 제가 용돈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들 사이로 시어머니의 조용한 얼굴이 끼어들었다. 흙 묻은 손, 주름진 미소, 이상할 만큼 단단한 눈빛. 왜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잠결에 떠오른 그 의문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처럼 가슴에 눌어붙어 있었다. 이른 새벽 정수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다. 서연은 뒤따라 나가다 멈칫했다. 비닐 천막, 손님들의 발걸음, 저마다의 삶. 정수는 떡혀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컵에 따뜻한 차를 따랐다. 맛 좀 보세요. 상냥한 목소리와 억센 손이 기묘하게 어울렸다. 잠시 뒤 정수는 계산대 뒤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병원이라는 단어가 잠깐 스쳤다 사라졌다. 서연은 그걸 보지 못했다. 바람이 불고 천막이 흔들렸다. 사람은 몰락할 때 비로소 보이는 풍경들이 있다. 스스로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면 땅이 보이지 않는다. 서연은 이제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끝이라는 단어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조금 더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전조등을 튕겼다. 도로는 젖어 미끄러웠다. 도훈이 급한 연락을 받고 차를 돌리다가 갑작스런 브레이크 음과 함께 핸들이 털렸다. 끼익 빗물,
파손된 범퍼, 놀란 숨소리. 그날 밤의 기억은 물속처럼 일그러졌다. 서연은 접수 창구에 매달렸다. 수술해야 한다면서요. 지금 바로. 직원은 규정집을 꺼내며 말했다. 보증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선결제 없이는 말끝이 모니터 불빛에 묻혔다. 서연은 지갑을 뒤졌다. 카드들은 하나같이 삑 소리를 내고 거절됐다. 손끝에 피가 통하지 않는 듯 저려왔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림의 의자에 앉자 바닥의 타일 무늬가 이상하게 크게 보였다. 시간은 늘어진 고무줄처럼 늘어졌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병원 천장에는 LED 불빛이 칸마다 반듯하게 박혀 있었다. 세상이 반듯한 척하는 동안 사람들은 제각각 무너지고 있었다.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다. 고무장화가 아니었다. 조용하고도 분명한 구두 소리.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문 끝에서 정순이 걸어오고 있었다. 낡은 가방은 그대로였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접수 창구 앞에 섰다. 직원이 습관적으로 물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정수는 손가방에서 작은 카드 지갑을 꺼냈다. 수술하세요. 고객님. 결제와 보증인 서류가 정수는 카드를 조용히 내밀었다. 결제는 이걸로. 서류는 여기. 서류철이 접수대 위에 탁 놓였다. 직원이 서류 맨 앞장을 넘기는 순간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중년의 남자, 하얀 가운, 이름표엔 병원장이 적혀 있었다. 회장님, 어떻게 직접 바로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공기가 뒤집혔다. 복도 위 대화 소음이 잠깐 멎었다가 멀리서 놀란 숨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 회장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정수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 마당에서 보았던 바로 그 미소였지만 지금은 아주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어머니 회장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병원, 내가 세운 병원이야. 오래전에 사람 다치는 거, 아픈 거 그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건 별로더라. 서연의 입술이 마른 흙처럼 갈라졌다. 전 왜 몰랐죠? 정수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자랑을 안 했거든. 필요가 없어서. 수술 중이 켜졌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잠시 후 정순이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다. 마셔라. 속 타 들어갈 때는 물이 약이지. 서연은 컵을 붙들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참 많이 잘못했어요. 말끝이 떨렸다. 식당에서 직원 앞에서.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실수 안 하는 사람은 보통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더라. 시간이 또 흘렀다. 수술 끝 표시등이 꺼졌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안정되면 상급 병실로 옮길게요. 그 말에 서연은 힘이 빠져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옆에서 정순의 손이 어깨를 가만히 눌렀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따뜻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도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엄마 서연아 서연은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침대 옆 테이블에는 과일 바구니와 회장실이라고 찍힌 봉투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제 그 일 정말. 정수는 웃었다. 어제 일은 어제로 끝. 오늘은 오늘 살자. 바람이 초록 잎사귀를 스쳤다. 멀리 도시 윤곽이 은빛으로 번졌다. 정수는 난간에 팔꿈치를 얹고 아래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이 병원 놀이방으로 들어가며
까르르 웃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서연이 옆에 섰다. 가방을 꽉 쥔 손이 서서히 힘을 풀었다. 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늘 여유로워 보였는지. 가진 걸 숨겨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고 돈은 나중에 보셨기 때문이네요. 사람을 먼저 보면 돈은 따라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 그래도 덜 흔들려. 내가 그걸 알았으면 됐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일 창피한 건 제가 저 스스로를 돈으로 가늠했다는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내 값은 내가 정해. 남이 정해주면 꼭 싸게 매겨지더라. 자선행사 현수막이 걸렸다. 지역 어르신 건강검진 무료 지원. 회가 나쁜 북적였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다. 회장님, 또 전액 후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사람 살리는 일인데요. 이름 석자 크게 걸 필요 없지요. 서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번엔 누가 보라고 든 가방이 아니었다. 일손을 돕기 위해 든 가방이었다. 한 직원이 초보 티를 내며 헤맸다. 서연이 다가가 웃으며 도왔다. 여기엔 도장 먼저 찍고 접수증은 이쪽 박스예요.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부하니, 사모니. 서연은 손을 내저었다.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요. 뒤에서 정순이 지켜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엔 작은 미소가 번졌다. 햇살이 길게 늘어졌다. 정순이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서연에게 내밀었다. 이거 서연이 당황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정수는 장난스레 눈을 찡긋했다. 내가 좋아하던 그 브랜드 맞다. 근데 난 이거 포인트로 샀다. 둘은 동시에 웃었다. 웃음은 바람에 섞여 느리게 퍼졌다. 진짜 부자는 말 안 하고도 보인다. 말하면 싸 보이거든. 저도 그렇게 살게요. 조용히, 제대로. 고무장화를 신은 시어머니가 마당을 쓸며 문턱을 정리한다. 손끝에 흙이 묻어 있지만 그 손은 세상 누구보다 깨끗해 보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장독대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 저녁 연기 냄새. 자막이 떠오른다. 돈으로 교만한 사람은 돈으로 무너지고 품격으로 산 사람은 세상이 기억한다. 화면이 천천히 암전된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누구의 웃음인지 모를 따뜻한 웃음소리가 남는다. 조용한 플렉스는 그렇게 끝났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 몰랐다.